Don't feel fucking to me. Don't feel fucking to me. 올라 2021년 12월 11일 저녁입니다. 꼬레올레 7화 시작합니다. 저는 하울렛이고요. 반갑습니다, 패드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연말이라서 그런지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지금 한국은 코로나 계속 엄청 터지고 있더라고요. 뭐 오미크론 뭐 신규 막 들어와가지고 지금 확진자도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패드리님도 잘 몸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지난 화부터 시작해서 지금 녹음실 때까지 우선 바르셀로나 소식 얘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우선 발롱도르 시상식이 있었어요. 페드리는 또 코파 어워드 수상을 했고 바르셀로나 여자팀 소속의 푸테아스가 발롱도르를 수상했고요. 지금은 떠난 메시가 7번째 발롱도르를 들었습니다. 일단은 이 메시와 레반도프스키를 두고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둘 다 충분히 받을 만한 이유도 있었지만 라이벌에 비해서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죠. 가령 메시의 경우에는 라리가 득점왕, 그리고 코파 아메리카 우승, 대회 MVP를 비롯해서 득점, 도움 등 다양한 부분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었죠. 이번 코파 아메리카는 정말 메시와 네이마르의 대회라고 불려도 손색 없을 정도로 둘만이 빛났던 대회였습니다. 하지만 파리에서의 활약은 메시가 발롱도르를 받는데 큰 도움이 되어주지는 못했고, 바르셀로나에서 뛰었을 때도 팀 성적은 코파델레이 우승한 거 말고는 큰 업적이 없었죠. 챔피언스 리그는 16강에서 탈락했고 리그도 3위밖에 못했으니까요. 정말 코파 아메리카가 없었으면 아마 메시가 경쟁하기는 힘들 뻔했죠. 제가 보니까 레반도프스키랑 점수 차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네, 레반도프스키도 이제 지난 시즌에 게르트 밀러의 리그 한 시즌 최다 득점 기록을 깼었고, 이번 시즌에도 득점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죠. 미넨 경기 볼 때마다도 항상 잘해요. 단순히 골만 넣는 포워드가 아니라 메시와 마찬가지로 미넨 공격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손색 없는 선수입니다. 게다가 팀이 리그에서 항상 독주를 하는 미넨이기는 하다만 리그도 우승했었죠. 하지만 큰 국제 대회가 열리는 해에 국가대표에서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여줬어요. 유로는 3위만 해도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는데 조별 예선에서 꼴찌로 탈락했었죠. 그렇다고 탈락하는 와중에도 레반도프스키가 혼자서 잘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쵸, 그쵸. 결국에는 이제 기자단이 무엇에 초점을 맞췄는지가 투표를 갈랐을 것 같아요. 사실 누가 발롱도르를 수상해도 수긍이 가면서도 말도 동시에 나왔었겠죠. 그만큼 후보 둘 다 수상자로서 장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메시가 수상했던 건 국제 대항전이 열렸던 해에 에이스로서 국가대표에서 어떤 활약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했던 거라고 기자단이 생각했던 거라고 봐야겠죠. 메시의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하면서, 네, 메시 개인 팬으로서도 내년에 꼭 월드컵을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발롱도르는 저기 누캄프에 전시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이 보니까. 네, 그렇다고 하네요. 역시 메시도 사실 이걸 파리에 전시하기에는 좀 그랬다고 생각했던 거겠죠. 음, 한편으로는 다행인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어, 경기들 6화에서 7화 사이에 있었던 경기 소식들은 다 알겠지만 제일 큰 이슈는 역시 미넨전에서 이제 지면서 결국에 저희가 챔스를 탈락을 했죠. 몇 년 만에 탈락인지 모르겠어요. 충격적인 지금 현실의 목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고 데파이랑 알바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가지고 사실상 올해는 또 아예 출전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알바는 지난 시즌부터 계속 조전이었고 중간에 스페인 국가대표팀에서도 불려갔었으니까 올해 거의 쉬질 못했다고 봐야죠. 이건 데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옹에서부터 계속 뛰어왔으니까요.
음. 그런데도 바르셀로나가 딱히 이 둘을 배려해 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계속. 그래서 네. 결국 일이 터지게 된 것 같아요. 음. 그다음에 대용도 사실 베티스전에서 차비가 근육에 불편함이 있어 갖고 일단 선발로는 배제했었다고 하는데 뭐 상황이 결국 안 좋아서 후반에는 나왔었죠. 그리고 미넨전에서도 이제 대용을 선발로 쓰다가 이제 경기가 이제 완전히 글렀다 싶으니까 대용까지도 경기 중간에 빼버렸죠. 음. 그동안 주전 선수 관리가 체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차비의 트레이닝론이 이제 뭐 피지컬에서부터 이른 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후반기에 퍼지는 선수들이 더 많으지 않을까 염려돼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 유로파 리그까지 가잖아요. 그쵸. 유로파 리그는 챔피언스 리그보다 두 경기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이제 뛰는 경기도 많아질 겁니다. 이게 유로파로 내려가게 되는 게 재정적으로도 잃은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위 라운드 진출하면 얻는 상금이랑 스폰서한테 받는 게 챔피언스 리그로 이제 계속 나갔었으면 돈을 좀 받았을 텐데 한 2천만 유로 정도 날라갔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거 엄청 큰 것 같습니다. 이 챔스 진출에 실패하면서 잃게 된 수입을 이제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에요. 이 라리가는 페어플레이 룰이 있는데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 한 시즌간 축구팀이 돌아가는데 쓸 수 있는 금액을 말해요. 그리고 이 한 시즌간 벌어들일 총 수입에서 축구와 상관없는 지출을 빼면 이제 페어플레이 한도가 나오죠. 이 음. 페어플레이 한도 내에서 뭐 선수단이나 아니면 기타 구단 임직원들의 급여를 지출해 주고 급여가 나가고 유소년 육성에 쓰이는 비용 등등. 이렇게 축구 클럽이 돌아가는데 쓰이는 모든 비용을 이 페어플레이 한도 내에서 써야 하죠. 음. 근데 그럼 1 년간 벌어들일 수입을 어떻게 예상하느냐 하면 뭐 일단 이적료 받고 방출해서 즉각 반영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네네. 이제 이 시즌 시작하기 전에 이번 시즌은 우리 클럽이 한 대충 이 정도 성적을 거둘 것 같아. 뭐 한 챔피언스 리그권에 진출하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뭐 16 강에 진출할 것 같아. 이 정도 예상을 하고 그에 따른 상금 그리고 중계권료 그리고 스폰서 보너스를 시즌 초에 예상해서 리그 사무국에 제출을 해요. 그럼 음. 리그 사무국이 이제 이 그래 이게 합리적이다 하면 오케이 승인을 해 주죠. 그리고 음. 바르셀로나 정도면 충분히 뭐 16 강에 진출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거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는 상금 그 벌어들일 금액을 페어플레이 예상안에 반영했었겠죠. 네네. 근데 이제 이걸 수정해야 해요. 이제 16강 진출 실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페어플레이 한도에 반영해 줘야죠. 음. 근데 우리가 아무리 유로파 리그에서 잘해서 우승을 해도 저는 또 이 챔스 16강 진출한 것보다 적은데 스폰서들로부터 받을 수 있던 뭐 보너스 아니면 챔스 상위 라운드에 진출함으로써 벌게 될 중계권료까지 생각하면 정말 막심한 손해거든요. 음. 이 모든 손해가 페어플레이에 반영이 된다면 바르셀로나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지금도 가뜩이나 페어플레이 한도 지키는 게 간당해 갖고 네. 알베스도 무급에 가까운 수준으로 데려오고 후만 자르고 차비 선임하는 과정에서 위약금 문제도 뭐 라리가 사무국에 시비 걸고 말이 많았었잖아요. 네네네. 감독들 위약금 내는 것도 이 페어플레이 한도 내에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음. 정도로 힘들었던 살림이었는데 이제 여유가 더 없어지니까 '방출해도 과연 새 선수를 영입할 수 있을까?' 이런 심각한 의문이 드는 시점입니다. 새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이제 또 그다음 소식으로 말씀드릴 게 페란 토레스에 대한 링크가 좀 진하게 났었어요. 그래서 그 디렉터 알레마니가 맨체스터로 갔었는데 또 근데 맨체스터 갔더니 맨시티뿐만이 아니고 맨유 선수들이랑도 지금 계속 링크가 나는데 일단 마샬 링크가 있었는데 이건 그냥 뭐 해프닝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페란 이적료로 맨시티는 7천만 유로
맞나요? 7천만 네, 유로를 요구를 했고 바르셀로나는 이제 4천만 유로밖에 못 쓴다라고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겨울 방출하지 못하면 재계약도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페어플레이 룰 때문에 돈을 또 더 제한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뭐 일단 어쨌든 페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패드리님 생각하시기에는 페란 말고 포워드 루머가 꽤 있었는데 왜 페란을 선택을 했을까요? 일단 차비가 부임하면서부터 측면 포워드 보강을 요구했던 거는 뭐 잘 알려진 사실이죠. 네. 현실적으로도 페란이나 올모 정도가 그 프로필에 맞다고 봤었고요. 스페인에서 페란 활용법을 보면 이제 오른쪽 기점으로 직선적인 움직임과 대각선, 그 페널티 박스로 쇄도하는 움직임 둘 다 잘 보여주죠. 그런데 지금 바르셀로나는 측면에서의 그런 움직임, 특히 오른쪽에서의 그런 움직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음. 괜히 이제 막 올라온 앞대가 잘해 보이는 게 아닌 게 네. 앞대가 측면에서 뭐 공을 오래 끌어주고 아니면 상대방 시선을 측면 오른쪽으로 돌려주고 그다음에 네. 크로스 몇 번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잖아요. 네네. 그만큼 양측면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싶었던 게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앞대의 거의 무지성이라고 볼 수 있는 뭐 드리블이나 크로스만으로도 뭐 효과를 봤었죠. 그다음에 음. 측면에서 이렇게 뛰는 선수가 있으니까 부스케츠가 오른쪽으로 보낼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죠.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페란 토레스의 플레이 스타일 이거를 우리 팀에 와서 접목을 시켜본다면은 느낌이 이제 가장 최근에는 페드로 로드리게스에 대한 느낌도 날 수 있을 거고 그거보다 한 번 더 뒤로 가면 지울리가 보여줬던 그런 플레이들 박스의 직접적인 침투를 통해서 좀 득점을 노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기대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그런 오른쪽에서의 플레이 역할을 데스트가 해주길 바랬는데 우리는 기대만큼은 못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망한 영입이라는 지금 평도 되게 많고요. 베스트도 지금 뭐 겨울 이적 시장에 올라간다는 얘기가 돌고 있죠. 네, 그동안 오른쪽 풀백이 뛰기 힘든 환경이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공격적인 풀백이라 기대받던 데스트가 이런 활약을 기대치만큼 보여주지 못한 것 때문에 이젠 아예 풀백한테 그 역할을 시키는 걸 포기하고 네, 포워드더러 전담하라고 시키는 것 같아요. 음, 그만큼 차비가 데스트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음, 다음 시즌에 뭐 잠깐 루머로 나왔던 건데 자유계약으로 풀린다는 아스필리쿠에타 루머까지 연관지어 생각하면 맞아떨어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맞아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지금 차비 경기들을 봤을 때 네, 부스케츠를 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없는 선수.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런데 부스케츠는 명암이 분명한 선수가 된 게 맞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스페인에서도 똑같이 부스케츠를 쓰는데 평가가 매우 다르잖아요. 바르셀로나에서랑. 이 바르셀로나에서는 뭐 잘하는 것도 있는데 못하는 것도 너무 커서 의견이 갈리는 반면에 네네, 스페인에서의 입지는 거의 절대적이에요. 네, 그만큼 이건 스페인에서 뛰는 게 부스케츠한테 훨씬 더 좋은 환경이라는 소리인데 그중 하나가 아스필리쿠에타가 이제 옆에서 같이 뛰어주는 거예요. 음, 그 바르셀로나 경기를 보면 부스케츠가 무리하다시피 올라가서 뛰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네, 공격에서든 아니면 이제 수비에서든 공수 전환 상황에서든. 네, 이게 부스케츠가 뭐 원래 그런 선수도 아니었고 뭐 원해서 그런다는 것보다는 네, 이제 자기 앞선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뭐 뒤에는 가망이 없는 끝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음, 일단 부스케츠는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바르셀로나의 중심은 부스케츠니까 부스케츠가 올라가야 공이 도는데 아니면 공이 안 돌거든요. 네, 그런데 바르셀로나 포백은 이렇게 팀이 올라가 있을 때 그걸 뒷받침해 줄 만한 능력이 안 돼요. 음,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할 정도로 수비가 좋지 못한다는 겁니다.
수비할 때 음. 상대가 어떻게 플레이할지 전혀 예측이 안 되고 계속 돌파만 허용해 버리죠. 뭐 30-40m씩 뒤로 물러가는 게 다반사입니다. 음. 그래서 흔히들 피보테나 아니면 뭐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서는 선수가 후백 라인을 보호해 줘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 바르셀로나가 뛰려고 하는 팀 바 바르 아니 차비가 꾸리는 팀에서는 반대로 봐야 합니다. 수비 라인에 서는 선수들이 앞선에 있는 선수들을 도와줘야죠. 음. 후퇴할 일이 없도록. 네네. 이게 잘 축구가 실수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공격이 실패해서 공을 뺏기고 그러면서 상대가 역습을 전개하는 장면은 뭐 그때도 나왔었어요. 무조건 있어요, 이런 건. 음. 그럴 때 위험한 장면을 만들어내지 않게 사전에 방지해 주는 게 수비 라인의 역할이에요. 공을 그쵸. 재빨리 찾아오면 최선이고 바로 공 탈취를 실패했어도 역습으로 이어지지는 않게끔 시간을 끄는 것도 중요하죠. 예컨대 중요 패스 길목들을 다 차단해 둔다든가 드리블 경로를 막아 버린다든가 아니면 롱패스 날아오는 걸 커트해낼 준비를 해 둔다든가 이런 것들이요. 음. 물론 앞선에 있는 선수들도 다 같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수비 라인에 서는 선수들이 제일 중요하고 결정적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르셀로나는 이게 되는 수비가 하나도 없어요. 뭐 포백 전체가요. 뭐 딱히 데스트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 근데 아스필리쿠에타는 이런 게 돼요. 뭐 오른쪽에서도 되고 그다음에 3백으로 나올 때도 중앙과 측면을 넓게 커버할 수 있는 선수예요. 한마디로 음. 말해서 공간에 크게 제약을 받지 않는 선수죠. 음. 이런 역할을 그래서 폭넓게 수행할 수 있어요. 음. 이적설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또 지금 뭐 어떤 뉴스로는 이제 미넨전 끝나고 대용에 대한 얘기가 또 되게 많은데 이런 이적설에 대한 이적 뉴스에 대한 게 사실 너무 많아요. 요즘에 또 그 인터넷도 발달이 돼 있고 기자들이 개인 SNS를 통해서 다 이상한 떡밥들을 하나씩 던지는데 이런 반응들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게 솔직히 좀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뭐 1시간 걸러서 무슨 소식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축구 팬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치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일 거라고 봅니다. 도대체 이런 뉴스들은 그러면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어떤 거는 걸러야 할까요?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확실할 수 있는 건 네네. 내용은 절대 안 팔릴 거예요. 그건 팔면 정말 네. 팔면 안 되는 건 뭐 경기 보는 사람은 누구나 알 거예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네네. 어느 특정 기자나 언론이 공신력 뭐 100%인 시대는 지나갔다고 봐요. 이제 이들도 어디서 소스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그 통로는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 통로마다 전하는 내용이 이 소스마다 전하는 내용이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소스통이 의도적으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흘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특정 언론이나 혹은 한 기자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음. 특정 사안에 있어서는 현지 기자들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네이마르 이적할 때나 아니면 이번에 여름에 메시 이적할 때처럼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또 한 채널 안에서도 제각기 다른 소스와 기자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우리 바르셀로나 공실력 합이라고 불렸던 그 카탈루냐 라디오 이야기를 잠깐 해 보자면 네. 이 보통 트위터에서 단신 짧게 포는 글들 보면 종종 소스로 이렇게 대괄호 열고 카탈루냐 라디오 대괄호 닫고 하면서 퍼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게 굉장히 단순화된 오류예요. 음. 카탈루냐 라디오는 말 그대로 하나의 라디오 채널입니다. 뭐 방송국. 그리고 그 방송국 채널 안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고 기자도 여러 명 있죠. 네네. 이 방송국 안에서도 채널마다 공실력부터 뭐 프로그램의 내용, 깊이까지 다양하고 그중에 찌라시급 내용을 다루는 패널들도 존재합니다. 그쵸, 그쵸. 네. 그리고 카탈루냐 라디오라고 해서 항상 자체 소스만 내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보도를 인용하기도 해요. 음. 근데 카탈루냐 라디오에서 인용했다고 카탈루냐 라디오 자체의 소스인 것처럼 뭐 둔갑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아. 아니면 찌라시 패널, 그 카탈루냐 라디오의 찌라시 패널에서 다루는 내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덜어 있죠. 음. 근데 팬 계정들을 전부 다 이런 거를 카탈루냐 라디아라고 통쳐버려요. 아. 그래서 어느 보도를 읽고 '뭐야 이거 진짜 카탈루냐 라디오가 한 소리 맞아?' 하는 수준도 가끔 보이죠. 그쵸, 그쵸. 그래서 이런 단신 뉴스를 접할 때는 이런 걸 특히 주의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카탈루냐 라디오나 TV3에서 나온 소스라고 훔쳐버리지 말고 어디 언론, 어느 프로그램에서 나온 내용이고 어떤 기자가 말한 것인지 더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트위터나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 퍼나르는 분들 단신들은 대다수 이런 걸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영어 팬 계정 하나가 다른 거 그대로 퍼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것 같은데 음. 제가 뭐 꾸레 코리아든 아니면 다른 데서든 활동하면서 이런 원본을 직접 퍼나르고 판단하시는 분은 그냥 한 서너 분 정도밖에 못 뵀던 것 같아요. 지금 그 패드님 말씀하신 내용이 되게 띵하게 이렇게 좀 와닿은 점이 있어요. 우리도 지금 뭐 정확히 우리나라로 좀 빗대어서 얘기를 해보면 어디 이제 KBS 라디오 해가지고 뉴스를 막 얘기를 해주는데 뭐 어디 관계자가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둔갑이 되면은 KBS에서 이거를 취재해가지고 보도한 것처럼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빗대어서 예시로 생각을 해봤을 때, 진짜로 그 축구 뉴스를 좀 들을 때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력서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무언가 이야기가 네네. 진행될 때는 그 흐름이 존재한다고 봐요. 일이 흘러가는 음. 흐름. 그럴 때는 이제 언론사나 기자 하나하나 따지지 말고 이 흐름이 흘러가는 걸 어디 파악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페란의 음. 경우도 모두가 다 같이 똑같은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뭐 알레마니 네네. 디렉터가 맨체스터로 갔다. 맨체스터로 간 이유는 뭐 페란을 문의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가 다 똑같은 보도를 하고 있으면 뭐 이적이 성사되든 네. 아니면 성사가 안 되든 그 여부와는 별개로 이 바르셀로나가 페란을 노리는 건 확실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페란 이적이 성사되는 음. 건 이제 바르셀로나 겨울에 바르셀로나가 겨울에 얼마나 방출하느냐에 걸린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추가 수익을 어떻게든 따로 벌어온다던가. 일이 잘 풀려서 진짜 꼭 차비가 제대로 된 지원을 좀 받고 어떻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르셀로나 문제가 스쿼드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얘기 들어보면 스쿼드 문제뿐만이 아니고 재정적인 문제가 엄청 크죠. 그래서 쿠만이 잘리면은 이제 좀 경기 리뷰하는 데 있어서 좀 다양한 말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 리뷰할 때는 똑같은 내용만 반복을 하고 있네요. 어쨌든 오래올래 퀄리티 좀 향상과 생명 연장을 위해서라도 좀 스쿼드 보강이 돼서 풍성한 이야기거리를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러길 바랍니다. 오늘 녹음은 여기까지 하고요. 페드리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